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27일 시행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41번은 소방시설 등의 요 자체 점검 중에서 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인데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종합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요 물 분무 등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호수릴 방식은 제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또 오염물 제조소 등도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중 이용업 중에서 8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고산, 비단뱀, 안영복이라고 써놨죠. 해서 노는 노래 연습장업, 고는 고시원업, 사는 산후조리업, 비는 비디오물 감상실업, 단은 단란주점이죠. 뱀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안은 안마시술소, 영은 영화상영관, 복은 복합 영상물 제공업이죠. 그래서 총 8가지인데 이러한 업종이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옥내소화전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그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닌 것 찾으니까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 요건 해당이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무조건 해당되죠. 자, 공공기관 1,000제곱 이상, 옥내 소화전이나 자탄 설비 설치되면 해당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이거 호수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호수릴 방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호수릴 방식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럼 42번 가죠. 자, 42번은 오염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이 지정수량의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맞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임시 저장 취급은 며칠 동안 할 수 있느냐, 요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정수량 이상의 오염물을 90일 이내 동안 임시 저장 취급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오염물의 임시 저장 취급은 시도의 요거 조례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에는 임시 저장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3번 가죠. 자, 43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요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냐?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요 화재 경계지구에 대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지정권자 시도지사, 그다음에 조사 및 교육은 소방본부장서장, 특별조사 연 1회 이상, 훈련 및 교육도 연 1회 이상, 그다음에 요 훈련하고 교육을 통보하는 것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보시면 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요, 대부분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오염물 저장 처리 공장이 있는 지역, 석유화학 제품 있는 공장 지역, 산업단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 경계지구는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다음에 44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1석유류에 속하는 거. 자, 오염물을 사료는 인화점에 따라서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특수니 인화물이 있죠.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그다음에 알코올류, 이석유류,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정 품목은 특수 인화물은 이항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 일석유류는 아세톤하고 휘발유죠.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니까 요건 메틸알코올하고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 이놈이 알코올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석유류는 등유하고 경유, 삼석유류는 중유하고 클레오소트유, 사석유류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그다음에 동식물 유류, 불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 있죠. 그래서 보시면 1석유류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1석유류가 아세톤하고 휘발유죠. 여기 아세톤이 있으니까 이놈이 답이 되는 거죠. 요 경유하고 요 등유, 요 2가지는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중유는 3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정 수량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정 수량은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5월 24일, 그다음에 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10월 26일이에요. 동식물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여기다 0,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되죠. 그럼 45번 가죠. 45번은 자주 나오는 이 수용인원이에요. 수용인원.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인원은 숙박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하고 이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도 또 이건 침대가 있느냐 침대가 없느냐, 자, 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로 계산해 주죠. 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요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얻은 수죠.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침대가 있는 거예요. 2인용 침대가 몇 개 있어요? 50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사자 수, 종업원 수가 5명이죠. 그러니까 종업원 수 5명에다가 침대 수 50개죠. 근데 이거 2인용이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05명이 수용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용 인원 산정 방법,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침대의 수, 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종사자 수, 종업원 수에다가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뭐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학교 같은 경우죠. 이건 바닥 면적 합계를 1.9제곱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강당, 문화집회, 운동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를 4.6제곱으로 나눠준 거. 기타는 3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복도, 계단, 요 화장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46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인데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오염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그 지정 수량의 기준으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방규정.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수량 10배 이상. 이건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100배. 이거는 5개 저장소죠. 그래서 150배. 이건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200배. 5개, 이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죠. 그러니까 이 일반 취급소예요. 그래서 일반 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규정, 정해하는 제조소 등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47번 가죠. 자, 47번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저 첫 번째가 요게 고층 건축물이죠. 자, 고층 건축물 11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하가. 그 다음에 요 복합 건축물. 요거는 연면적 5,000제곱 이상. 또는 층수로서는 5층 이상인 경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하고 요 소매시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들어가죠. 복합건축물 5층 이상. 자,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7층이 아니고 이게 11층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답이 되죠. 자,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 이상 맞는 얘기죠. 다음 48번 가죠. 여러분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48번. 소방안전교육서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소방안전교육사. 자, 배치를 보면은요, 이 소방서는 1명 이상. 그 다음에 소방안전원에 보면은 지혜 있죠? 지혜에 1명 이상. 요 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나머지, 기타는 그 외에는 다 2명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1명 이상만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2명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방청 2명 이상 맞고요. 소방서, 1명 이상 맞는 얘기죠. 소방본부 2명 이상. 자, 4번에 여기 소방안전협회, 여긴 본회라고 그래 있죠. 안전협회가 아니고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소방안전원으로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협회로 지금 출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방안전원이죠. 그래서 본회는 이게 1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지혜가 1명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사실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가 되고 있네요. 49번 가죠. 자, 49번은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 소방시설업은 소방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업.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니까 감리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방염 처리업. 요 4가지가 소방시설업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소방시설 여기 정비업이라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긴급할 경우에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죠. 자, 2번 보면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 이건 소방대장이 해야 되는 임무고, 그 다음에 소방활동에 대한 필요한 그 처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들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는 누가 하느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 다음에 소방대장의 요 권한,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소방시설 공사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어떤 그 공사를 갖다가 하도급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 벌칙으로 맞는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예,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람, 그 다음에 시공 기준이나 설계 기준 위반, 그다음에 감리 업무 위반, 그다음에 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한 경우, 제3자에게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사람,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52번 가죠. 자, 52번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주택 소방 소유자가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죠. 근데 공동주택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아파트죠. 요 아파트하고 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서, 예, 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다음 53번 가죠. 53번 가면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화재가 발생하면은 대형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시장 지역 맞는 얘기죠. 자, 농촌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대상이 아니죠. 자, 목조 건물 밀집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이런 데는 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가 있죠. 지정권자 시도지사 꼭 기억하시고요. 조사 교육은 본부장 서장, 소방 특별조사하고 훈련 교육은 연 1회 이상이라는 거, 훈련 및 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 해야 되죠. 예, 54번 나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요 지정 수량의 기준인데, 여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제4류 위험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그 7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정 수량은요, 여러분이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죠. 그 다음에 이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여기다 특수인화물 50,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죠.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그 품목이 수용성일 경우에 1석유류는 2배죠. 수용성은 400리터. 2석유류는 2배, 2000리터. 3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4000리터가 되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 품목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특수인화물 대표적인 것이 요 이항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죠.
자, 1석유류는 아세톤하고 휘발유, 알코올류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 그래서 C1에서 C3까지 포화 일가알코올이죠. 자, 이 석유류는 대표적인 것이 등유하고 경유죠. 3석유류, 중유하고 클레오소트유, 4석유류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동식물 유류는 건성류, 반건성류, 그다음에 불건성류,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 기준은 요드 값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사류는 1석유류부터 요 4석유류까지 구분하는 기준이 요 인화점 기준이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요 특수 가연물은 지정수량 50리터 맞죠? 그 다음에 알코올류 400리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동식물 유류는 지정수량이 10,000리터예요. 여기 1000리터라고 했는데 여기 10,000리터죠. 그래서 틀린 답이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석유류 6,000리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 오염물 요 내용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벌칙 조항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년이니까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 모르면은 선택하는 방법은요. 여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은 요 벌금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돼야 되죠. 여기 1,000만 원이면. 그럼 여기 3년이면 벌금이 1,500만 원짜리는 없어요. 3,000만 원이 돼야 되죠. 결국 여기서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밀 제공자, 등록 수첩 대여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람, 자체 점검 안 한 사람, 소방시설 관리사증 대여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요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50만 원의 과태료, 요거 2번 위반이에요.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2번 위반했을 경우에 50만 원의 과태료. 요건 문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세요. 이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다음 57번 가죠. 자, 57번은 요 특수 가연물의 분명하고 지정 수량의 기준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특수 가연물 요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약방의 감초 마냥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머리 글자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 그 다음에 가석이죠. 그래서 요 면은 면화류, 나무는 나무 껍질 및 대패밥, 그다음에 넝은 넝마 및 종이조각, 사류, 볏짚류, 가연성 요 고체죠. 그건 석탄하고 목탄. 요건 200kg, 나는 400kg. 넝사볕은 요건 1000kg. 그다음에 가연성 고체는 요거는 3000kg. 석탄하고 목탄은 요건 10,000kg. 그래서 면나, 넝사볕, 가석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에 사류. 사류는 1000kg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볏짚류 1000kg예요. 근데 여기 30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천이 아니고 1000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석탄, 목탄 10,000kg 맞죠? 그다음에 4번에 합성 수지류 발포시킨 거. 이건 20제곱 이상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오피스텔은 주택도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요? 이건 업무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숙박시설이 아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숙박시설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하나는 숙박형이 있죠. 숙박이 아니고 생활형. 그래서 이 일반형은 식사 같은 거를 해 먹을 수 있는 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고, 생활형은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시설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 고시원 있죠? 이건 숙박시설에 들어가죠. 다음 59번 가죠. 자, 59번은 이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즉, 피난시설이나 요 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소방서에서 특별조사를 나와서 그거를 개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는 게 있죠. 개선명령. 이럴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치명령 위반자, 관리업 등록 안 하고 영업한 사람,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소방용품 제조를 하거나 수입을 한 자, 제품 검사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은 자. 다음 60번 가죠. 자, 60번 보면은 소방시설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소방시설은 크게 삼소, 경, 피로 나누죠. 자, 소자 3개 들어가는 거. 소화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다음에 경보 설비, 피난 설비에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소화 활동 설비는 다시 또 이건 3소가 아니고 3년이죠. 3년 무제비.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에서 연자 3개 들어간 거 3년. 무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제는 제연 설비, 비는 비상 콘센트 설비죠.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5가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방화 설비, 이건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